정재승 교수님 최근에 확진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진짜 겪어보니 어떠셨나요? 저는 그 확진 환자가 어레스트가 나서 CPR 하다가 이제 마스크가 벗겨져가지고 이제 확진이 됐었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그 증상의 정도가 다 다른데 저는 생각보다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었는데 저희 스승님 정년퇴임 기념식을 하는 날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그날 오전부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아유, 그래서 검사했는데 그러니까 4시부터 시작인가 했는데 제가 이제 12시 다 돼서 이제 확진을 받았죠. 그래서 사회도 제가 봤어야 되고 다 못하고 그래서 이제 스승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그때 이미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그러고 나서 3일 동안을 거의 밥 먹고 누워있고 밥 먹고 누워있던 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심장을 이미 수술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백신을 맞아야 되냐고 이렇게 안 좋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다 맞으시라고 했었고 근데 뭐 걸렸는데 대개는 가볍게 지나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좀 심했다는 사람은 보면 되게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친구들 중에는 앓고 나서 되게 힘들어서 뭐 사직을 한 사람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병원은 목이 뜯겨 나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앓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많았던 걸로 제 주변에만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중증 이제 코로나 환자 그때 에크모 관련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사실 코로나 에크모 환자가 확 줄었거든요. 중증 환자가 줄고. 중증 환자가 줄면서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젊은 사람들 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대부분 고령의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 그다음에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역시 일단은 뭐 오늘도 뭐 그런 질문을 자기 2차까지만 맞았는데 3차 맞아야 되나 이런 질문도 오늘도 들었는데 맞으시라고 저는 대답은 했고 저는 3차를 맞았는데도 왜 이렇게 심하게 앓았어요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게 심하게 앓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린 애들은 별로 증상이 없고 노인분들도 별로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맞은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건 뭐 통계상으로는 1차, 2차, 3차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중증화율은 뭐 아주 유의하게 데이터상에서 나오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죠. 배 교수님은 괜찮으셨나요? 목이 며칠 아팠는데 아니라고 믿고 있고. 근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 오미크론이 지금 뭐 누적 확진이 거의 1,700만, 1,800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병원도 한때는 우리 병원 직원의 100명 가까이 된 직원이 일시적으로 격리가 된 상태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아기들한테 옮겨요. 그 아기들이 집에 와가지고 부모한테 옮겨요. 그 부모가 30대, 40대 초반인 거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이제 거의 줄어들어가지고 격리되어 있는 직원들이 뭐 이제 뭐 10명 뭐 이렇게 정도 되니까 확실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은 돼요. 중환자들도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다시 새로운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냐? 있죠. 그거는 봐야지 알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7, 8월 달에 휴가 많이 가시게 됐고 외국 다 나가시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길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경험자신 정재승 교수님 코로나에 걸렸다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주의해야 될 후유증 같은 거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후유증이라보다는 보통 이제 일주일인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 이제 격리 해제 전날 한번 다시 집에서 자가 검사 해봤어요. 양성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출근은 다음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부터 했는데 제가 거의 방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의도 안 들어가고 수술 스케줄은 가능하면 연기했었고, 뭐 브리핑에도 안 들어갔고, 일단 마스크 쓰고 회의만 잠깐 돌고 최소한의 활동만 했죠. 며칠은 한 3, 4일은 더 그랬고 특히 지금도 딴 때보다는 훨씬 더 피곤함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초창기 코로나는 폐로 많이 갔고 지금은 이제 기관지 인후두로 가는데 초창기 특히 예전에 이제 메르스나 또 기존의 바이러스성 폐렴을 보면 폐 섬유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엑스레이는 한 번쯤 찍어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걸렸다 오신 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증상이 별로 없어도 폐 섬유화가 진행된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폐 섬유화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은 섬유화가 생겼다가도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진행되는 경우가 그러면 이제 호흡기내과 진료를 보고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를 좀 더 써야 치료약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질환이 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예전에 제가 에크모하고 퇴원한 젊은 사람들 보면 심한 분들은 뭐 폐 기능이 반 이상 떨어졌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서부터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폐섬유는 기본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고상에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라. 근데 요즘 오미크론은 사실 이제 폐로 가지는 않아서 많이 그럴 위험성은 많지는 않은데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 번쯤 찍어보라고 말씀드리죠. 그 보면은 이제 기침이 막 한 달째 간다 막 네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 중에서. 근데 이제 제가 겪어본 환자들 중에서는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오미크론 변이는 비인두 쪽으로 더 많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축농증 같이 돼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후비루라고 그래서 코에서 염증이 계속 있고 거기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점액질 아니면 콧물 이런 게 계속 뒤로 넘어가가지고 목을 자극해서 기침이 나고 엑스레이 찍으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비인후과에 보면 뒤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진짜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곤란이 계속 유지된다든가 아니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후유증 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다. 이건 공개할 만하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니까 회복을 거의 100%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근데 피곤한 거는 사실 뭐 일단 피 검사해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피곤해요. 근데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그걸 위해서 뭐 특별히 뭘 더 해야 되거나 덜 먹어야 되나 그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몸 관리 잘하고 좀 피곤하면 빨리 쉬고 어제도 거의 12시간을 잤어요. 몸 컨디션을 좋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롱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19 후에 이제 증상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막 일부 의사나 뭐 일부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이걸 갖다가 새로운 특수 시장으로 생각을 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만약에 힘들거나 증상 오래되거나 그러면 병원에 와서 가슴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검사 좀 해보고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면역계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연구자들도 그 롱코비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면역계통에 교란이 생겨가지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일이죠. 배 교수님이 여태까지 코로나 걸리지 않은 특별한 비법 노하우 있으신가요?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어버티드 인펙션이라고 해가지고요. 걸렸는데 지나갔는데 몰랐어 이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점 병원이기 때문에 심근경색증 환자들 시술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코로나 환자들한테서 옮겨 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그 매일매일 뭐 우리 코를 후벼가지고 PCR 검사를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경하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사방팔방 막 쫓아다니는 사람한테 안 걸렸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제가 관심을 안 갖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 잘 쓰는 거죠. 병원 안에서 가능한 마스크 벗지 말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뭐 식사 같은 거 할 때 길게 얘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근데 그런 거를 지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증상이 이상하면 예를 들면 그 안 가 식사도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안 하지 하고 말고 검사 받으셔야죠. 본인 스스로가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결국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뭐 이런 인수곤통 감염병이라고 생각하는 RNA 바이러스 기반의 이런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한 기조를 해야 되겠죠. 뭐 마스크를 잘 쓴다든가 손을 잘 쓴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